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 변호사님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우아해지셨다. 예, 파마를 좀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네, 우리 장 변호사님께 파마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전 10시부터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라이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몇 가지 속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서 계엄을 시작했다라는 속보 한 줄 들어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군과 밀착된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 모의했고 계엄에 신원식 장관이 반대해서 김용현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 숙의 윤석열 계엄 명분을 위해서 북한 무력 도발을 유인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취재를 못 가가지고요. 저희가 그 검찰 출입 기자가 없어가지고 현장 라이브 화면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가운데 저희가 광고도 좀 있어서 빠르게 광고 소개해드리고 내란 특검팀에 끝나면 그 내용을 이제 종합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밥 반찬부터 안주, 간식의 제격인 프리미엄 김부각 부각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각마을의 김부각 홈 기프트 세트는 65g의 한입 부각 5팩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잠깐만. ASMR 부각 ASMR 먹어도 돼요? 가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날까봐.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원래 김부각을 너무 좋아하는데다가 저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요? 예, 너무 고소해요. 기대된다. 너무 맛있다고 진짜 하니까. 짜지 않고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아주 바삭거립니다. 한 세 가지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맛이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맛이 부각되는 맛이 부각되는 김부각 홈 기프트 세트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입 부각은 튀겨져 있어서 따뜻한 밥 반찬으로도 안주와 간식으로도 제격이고요.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과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김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김부각으로 한입 베어 물면 고소한 풍미가 깊고 짜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김부각은 남해 남단 청정섬 소안도산 김으로 국내 최대 함량인 65%로 만들었대요. 부각마을의 기분 좋은 바삭함은 직접 쌀알을 골라내어 100% 찹쌀로 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부각마을의 김부각은 연예인 맛집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된 바 있고요. 입소문으로 찾아온 고객분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깔끔한 패키지와 선물 박스 포장으로 연말에 선물하시기에도 좋은 상품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김부각 연말 특가 구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각마을 홈 기프트 세트 한입 부각 5팩 한 세트 구성을 따뜻한 연말 특가로 판매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 나흘간 진행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 유튜브 더보기 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그 선물 세트 같아요. 연말에 너무 깔끔해요. 선물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무겁지 않네요. 저렇게 전혀. 가볍게. 네. 김부각 세트. 아주 세련되게. 박스도 너무 예쁘네요. 네. 선물 받으시는 분들 좋아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이 되시죠? 자,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면 되시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는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예, 비교원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예, KT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됩니까? 예, 답답해서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애를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셨으니까 힘차게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 특검 수사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장장 180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는 지난 특검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조금씩 수색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한동훈 총살 빨갱이 언급했고 반대 세력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참담합니다. 예, 그리고 4월 총선부터 모의했고 계엄 반대하니까 국방부 장관 바꿔버린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다. 제가 오늘 그 특검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기소한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네, 24명. 예, 미처 이제 저희 언론 선상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 대통령실 인사들 뭐 윤재관 씨나 네. 그 총무비서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네. 이제 알고 있고 또 이 수사 과정 중에 그리고 국회에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위증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게 했다고 하고 네. 있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이거 내란죄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한 항목을 할애해가지고 국민들께 다시 상처를 주고 진상 회복을 오히려 방해하고 윤재순 윤재관은 조국 혁신. 죄송합니다. 윤재순 예. 예.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예. 윤재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란이라는 건 이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행위로 공소유지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라고 네. 했는데 외환죄는 이제 법률 요건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수사의 미진함 때문은 아니었던 거고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진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 24명 한 명 한 명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짓으로 지금도 해명하고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본인 항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박성재 전 장관 아주 대표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특검에 이제 2막이 열렸다. 거기서도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 기대를 많이 받고 출범을 했고 이제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결국 지금도 그 최상목 부총리가 받아들었다라고 하는 그 8페이지에 네. 나와 있는 기재부 관련 문건 내지는 아마 정부 부처에 대한 그 문건들이 더 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 문건의 내용이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네. 과연 이 문서를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그게 이제 기획자일 거고 네. 뭐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기획을 했을 텐데 그 기획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의심하는 거는 아무래도 법무검찰 쪽에서 그런 협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여전한 의심이 남는 상황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2번이나 기각을 당했고요. 네. 결국 민정수석 김주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그렇게 강도 높게 했나? 라는 식의 좀 갸우뚱한 지점이 있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안가회동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또 이완규 법제처장도 뭐 수사 대상에서는 열애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왜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봐주기식으로 넘어갔느냐. 전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내란 특검의 한계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그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의심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내란 특검만의 잘못이다라고 국민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12.3 내란을 사법적으로 말끔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 앞에서는 네. 전 내란 특검이 조금은 좀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언론에 이제 나타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견문을 읽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그 이야기한 것 가운데 심경에 대해서도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수사 성과에 대한 뭐 판단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의 개헌 목적은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 그리고 유지에 있었다. 네. 계엄의 목적은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 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고 작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했다. 뭐 일부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지긴 네, 네.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속의 윤석열이 정말 하려고 했었던 것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네. 영속하려고 했던 이런 거에 포인트가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닌가? 예.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 친위 쿠데타를 네. 치밀하게 계엄 1년도 더 전부터 준비했고 네. 여기에서 친위 쿠데타의 동의인이 특검에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봤더니 이것은 정말 이 뭐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이런 거라기보단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한동훈 빨갱이. 한동훈이 왜 빨갱입니까? 한동훈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총살도 막 불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총으로 나한테 쥐어주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 본인의 반대파는 말 그대로 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아주 험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뭐 반민주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반역사적이고 완전히 퇴행적인 퇴행에서도 퇴행을 거듭하는 역사의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잘했다 아니다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본인은 아주 이런 게 혁악인 거죠. 아주 자기 방어막치기에 급급한 초라한 모습, 졸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란 특검에 제가 한계를 아까 총평적으로 지적을 했고 좀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조차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구형량도 15년이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원의 조직적 방해가 있다 치더라도 네. 영장 3번, 4번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특검이 스스로 밝혔네요. 2023년 10월부터는 모의했다는 식으로 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되기 2023년 12월이에요. 그럼 조희대 같은 경우는 내란 인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네. 조희대가 그동안에 이 내란 이후에 친위 네. 쿠데타 이후에 벌였던 여러 가지 정치 개입과 그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법부가 방해하니까 못한다? 그럼 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수사를 안 하며 네. 또 왜 국회는 탄핵을 안 하며 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 그 조치를 적합하게 안 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네. 내란 특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뭐 네. 그런 것들을 다 면죄부 비슷하게 주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특검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의지 아무리 사법부의 방해를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네.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습니다. 네.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당연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줄 알았는데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발표하고 그냥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34건에 대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심우정 총장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네. 자, 그 왜 질의응답을 안 하고 그냥 갔을까요? 그 전직 기자,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본인이 전면적으로 사실상 최초 마무리하면서 네. 등장을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하지 않기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짓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추정하기로는 질의응답으로 추가로 할 말은 없고 우리는 이 자료에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담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통제가 안 되고 직문즉답을 하던 와중에 네. 뭔가 이제 기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오해를 낳거나 할 부분을 좀 우려해서 좀 정제된 통제된 그런 본인들이 준비한 문건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거에 좀 국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좀 제가 아까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 그 말씀 드리다가 이제 요 얘기가 나온 네네네. 건데 전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은석 음. 특검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면 아마 입이 10개라도 좀 할 말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질의응답도 안 받고 네. 도망가다시피 저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수사 기밀 같은 게 걱정돼서 기자회견 못 한다? 그럼 박지영 특검본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네. 아무리 특검이더라도 본인들이 아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될 사안, 공개해도 네. 되는 사안 충분히 그 정도 판단력은 특검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도 회피하면서 저렇게 내용만 던져놓고 그냥 가겠다? 이 공소유지도 잘 될까가 더 이러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좀 더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성실하게 본인들이 열심히 했다면 네. 그 열심히 했던 부분들까지도 설명할 의무도 지는 것인데 예. 저렇게 그냥 페이퍼 한 대여섯 장만 던져놓고 예. 질문도 안 듣고 가겠다. 예. 이 과연 좀 의지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그 뭐 조은석 특검 오늘 읽은 그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뭐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었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참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또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점,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와의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게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고 김용원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했던 그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그 다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뭐 이런 객관적인 물적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노상훈 수첩 말씀을 주시니까 예. 이제 막 떠오르는 게 무슨 뭐 영형백인가요? 그런 걸 뭐 대량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심상치 않고 거의 뭐 수모를 시킨다. 그리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게 드론에 한정되는 게 아닌 거고 이제 포사격 훈련 같은 것을 대단히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그런 데까지는 사실상 수사가 많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어떤 안보 문제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되고 그 당시에 놀라움을 줬던 거에 비해서는 이게 최소한 기다 아니다에 대한 가르마도 지금으로선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정 부분 조금씩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가담 여부 그리고 막판에 터진 김건희의 수사농단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하고 실시간으로 그 창원지검으로부터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수사 정보를 받아서 토스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위중하고 특히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점수는 얼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의 기획자는 이제 예비 음모 단계,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 기획 단계인 거고, 네. 뭐 실행 단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짧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군이나 이렇게 해서 네. 나온 것 같고, 예. 더 중요한 게 내란 행위 이후에, 그러니까 내란을 정리하는 거를 방해한 내란의 연장 행위, 그렇죠. 여기가 지금 수사가 안 된 거죠. 거기에는 뭐 내란 한덕수, 연장전. 그렇죠. 예. 연장전에 대해서 뭐 승부차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예. 조이대, 조이대, 지기현, 그렇죠. 심우정, 예, 그리고 최상목, 예, 한덕수 예. 뭐 이런 사람들의 일 아니 이완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주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돼서 그 내란의 뿌리까지 파헤치는 게 지금 이 내란 특검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머드급으로 조직을 꾸려주지 않았습니까? 특검보도 네. 6명이나 했고 또 중간에 추가까지 인력을 더 보강해주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예. 뭐 차려놓은 밥상에 비해 가지고는 음식 맛이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네.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국민들 앞에 뭔가를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일 처리를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는 이런 느낌. 네. 저는 좀 굉장히 좀 황당하고 참 저는 뭐 점수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평균 이하 점수 전 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평균 이하 역사적인 점수다. 사명감과 수사 의지 부분. 아니, 한덕수 구형량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누가 시켜서 15년 구형한 겁니까? 본인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이미 내란 특검이 보여준 행동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 평균 점수 이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했었, 제가 뭐 요건이 안 돼서는 못 갔지만은 네. 들어가서 했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의지는 더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공소 제기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은우 KTV 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부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까지 그리고 군 관계자는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김용대, 김땡땡, 정땡땡 정보사 대령. 그 저긴 기소 안 했네요. 곽종근 사령관은 그건 아마 군법원에서 해서 하게 그런 되는 것 거고.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추경호, 임종득, 황교안 이렇게 세 명이고 검찰 관련자들, 그게 국정원 공백으로 돼 관련자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또 검찰 그렇죠. 진짜, 국무위원들도 지금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예. 구멍 이제 그것은 네. 이제 본인들은 공소 유지에 만전기해야 되고 이제 추가로 특검법에 따라서 국수본으로 이제 이첩을 한다라고 해서 이첩하는 그 사건화된 그 수만도 사실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일 눈에 띄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건 심우정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게 단순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패착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뿐만 네. 아니라 내란의 밤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입니다. 왜 선관위에 그 당시에도 검찰과 이 국정원이 계속 그 군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가기로 했다. 지금 검찰에서 온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선관위에 왜 그랬는지 이게 검찰총장의 승인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 수사의 성과를 내야 될 것인지 지금 특검은 이제 시한도 마감이 되고 이제 인력이라는 것도 제한이 있고 네. 또 인지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출발했던 내란에서 이제 심우정까지 뭐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데 이거 진짜 국수본이 수사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네. 제대로 흐지부지 된다면 그거는 진짜 검찰 개혁에 굉장한 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약간 좀 그 이번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좀 통쾌하고 시원하게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네. 그 일으킨 원인과 이유 그리고 동기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뭐 그건 우리가 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예컨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뭐 성형외과에 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왜 성형외과를 가 있었고 실제로 김건희 씨는 정말 몰랐던 건지 그리고 김건희 씨의 행방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자신의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그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수사 개입까지도 하고 인사 개입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위중한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도 매우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내란의 연장전 부분을 정리 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그 부담으로 오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심우정에 대해서 별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라인들이 이 내란과 있어서의 어떤 뭐 기획에 관여한 부분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란을 유지 강화 시켜줬느냐 여기에 네. 대한 것도 응답이 별로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얘긴데요. 김건희가 자기 수사 사안까지도 박성재를 본인의 집사 부리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김건희가 내란에만 관여를 안 했다. 이걸 국민들이 믿어야 됩니까? 네. 저는 내란에 있어서도 김건희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이 마치 좀 기시감처럼 과거에 명품백 수사를 덮어줬던 그 검찰의 모습, 뇌물백 수수한 것도 덮어준 검찰의 모습. 네. 좀 이런 게 좀 떠오르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내란에 있어서 그럼 김건희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관여도 안 했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그러면 믿으란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참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김건희와 검찰에 대한 이 유착 그리고 그들이 내란 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너무 뻔히 국민들은 지금 이 직감적으로나 정황적인 증거로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수사 성과로는 못 밝혀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일단 특검팀에서 발표한 6쪽짜리 문건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의의는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이 이제 규명되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높게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노상원 수첩에 이제 2023년 10월 이후에 인사가 그대로 반영된 그때, 점, 예. 그리고 그 군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새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22년 11월 그 국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뭐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뭐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매우 미진하다. 저는 정말 장 김건희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매우 부족한 미온적이다. 부분이. 예. 네. 답답합니다. 예, 우리가 좀 답답네요.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윤영호 본부장과 그 윤영호 본부장의 그 법정 진술로 인해서 지금 통일교 문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특히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처음에는 뭔가 그 자신이 알고 네. 있는 통일교로부터 뭐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을 공개할 듯 하더니 입을 또 닫아버리고, 네, 네. 또 마침내 지난 그 권성동 재판에 출석해서는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 바꾸기를 네, 시도하고 네. 있다. 이런 피의자는 종종 보셨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좀 이해가 지금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되는 게 네. 일단 수사 과정 중에 뭐 민주당 어찌고 저찌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는 권성동은 너무 빼박이에요. 네. 속된 말 사진 보내고 이번엔 약속했지만 문자가 맞아요. 남아 있고 같이 밥 먹었다는 사람, 돈까지 이렇게 매우 이 명징하게 증거를 스스로 남겨놨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추궁이 들어오니까 권성동 그러면서 방향 전환, 이 시선 분산을 하고 싶었던 동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진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화제가 되게 된 거, 언론에서 주목하게 된 건 본인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네. 본인 재판에 마지막에 이제 변호인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이건 미리 맞춰놓고 사실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공유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에도 그렇겠죠?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뉘앙스를 해요. 피고인 신문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신문을 받는 거라서 증인의 지위가 없어요. 가공하거나 과장하거나 심지어 거짓을 얘기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성동 의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뭐 민주당 의원들 어쩌고 저쩌고 여야 공히 같이 관리하지 않았냐? 나 그런 적 없는데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나 그런 적이 없다. 뭐 측근을 보도했다라는 그 취재했다라는 MBN 보도를 보더라도 윤영호의 측근이란 사람이 윤영호가 직접 준 것도 아니다. 심지어 돈의 흐름도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수사에 혼선을 줄 동인이 있을 때 그 속기의 성과를 이제 성취했고, 또 나중에는 한학자한테 너 나 손절하지? 내 부인 재정국장인데 고소했지? 나 지금 끊어내려고 하지? 내가 혼자 했니? 너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쥐고 있는 카드는 이러저러한 게 있어. 이게 다 범죄가 되지 않아요. 통일교 신자 만났다고 축사했다고 범죄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뭉텅이로 하면서 내가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라고 피고인 신문때 얘기하고,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니까 정말 위증의 죄를 받을 수도 있는 데서는 입을 닫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을 것인가? 정말 국민의힘 얘기하는 대로 특검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영호 씨가 이제 통일교에서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권에 로비하고 뇌물 전달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보이는 건데, 일단 이 문제를 좀 판을 키워가지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 명태균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을 논쟁을 붙여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저는 전략 전술이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이 형사사법적 책임, 그러니까 말을 자꾸 또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은 또 설왕설래하면서 하면서 또 소비가 될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시에 본인에 대한 혐의를 지금 굉장히 축소시키고 네. 본인의 형사 책임을 가장 줄이는 것이 지금 윤용호 씨는 가장 큰 목표일 거기 때문에 윤용호 네. 씨의 말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네. 이용해서 정치권의 어떤 혼란과 뭐 특검 논쟁이라든지 특검도 또 누가 추천하냐 이거 논쟁하면서 산으로 가고 본인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예. 책임들을 감면받거나 예. 내지는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본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 이런 다각도의 포석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은 윤영호가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또 조은석 특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그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도 확인이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저 특별검사 그 조은석 특검은 발표만 하고 떠나고요. 아마도 그 특검보가 공보 담당 특검보가 남아서 지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속보들이 지금 계속 타전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근데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가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당사자. 저는 조희대와 김건희는 여전히 특검보다 세고 국민보다 세다는 느낌이 그러네요. 드는데요. 여전히. 예. 잠깐만요. 내란 특검에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던가요? 내란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작가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 기억에는 내란에 없습니다. 제 김건희 기억에는. 특검하고 해병 특검은 김건희 씨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한 차례 받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적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한번 안 하고도 예. 무혐의가 그냥 나와버리네요. 예. 무슨 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 앞에 그러면 밝힐 책임이 내란 특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면죄부 던져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진짜 정상화 되겠습니까? 네. 아니, 수사도 안 해보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수사하는 거예요? 자, 김건희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당일 행적에 없다. 당일 행적에 김건희 씨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당일 행적이 확인되었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일 행적을 근데 계엄의 관여가 당일 행적만으로 추정되는 추정이 건 될 수 아니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병원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폭로 내용이 난 걸 보면 계엄하고 뭐 아주 막 헐레벌떡 이제 대통령실로 뭐 들어갔다 밤 9시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아마 강력하게 추정되는 건 이 김건희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관여한 거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났듯이 네. 이 부분 인사하고 이 매간매직하면서 또 공천에도 관여를 하고 네. 이러면서 상당히 관여를 했는데 그건 다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했기 때문에 계엄도 똑같은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김건희의 그림자를 지우긴 어려운데 네. 다만 이게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런 방구의 논의도 없이 예. 윤석열이 김건희의 사실상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무리수를 뒀을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봤을 때 네. 다만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예. 증거로서 끄집어낼 수 있냐의 문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그나마 이제 김봉식 전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가족 문제라는 게 지극히 김건희로 개인적인 가정사. 개인적인. 근데 거기에 김건희로 보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본가랑은 거의 절연하고 산다라고 이제 윤석열 씨는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럼 김건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종합했을 때 주호영 전 대표 입을 통해서도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 근데 동인의 문제가 김건희가 연결됐다. 김건희까지 처벌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 수사의 한계가 있었고 조희대는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도 아주 명시적으로 근거가 남아 있는 건 그날
심야 이 회동을 한 거예요. 긴급 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계엄군의 아래 들어갈 사법부의 위상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네. 이걸 사실상 합법 계엄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혐의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무혐의는 오케이. 이게 그러면 뭐 내란에 동조했다, 부하 수행했다라고 해서 처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문제는 있었는지 어디까지 수사했었는지 그날 회의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단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한테 설명드려야 돼요. 이것까지가 저 특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와 있는데요. 그 윤석열 내란 속에 미국이 개입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 직후에 혼란을 틈타 계엄을 12월 3일로 결정했다. 그렇구나. 미국이 예, 길길이 뛰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예, 예. 위에 계신 분들한테 예. 많이 들었어요. 미국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예. 우리한테 왜 안 알려. 막 전화도 패스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막 안 받지도 받고. 않고. 예. 한미동맹을 완전 깡그리 그냥 부섭들인 거예요. 윤석열 씨가. 네. 근데 왜 그랬을 것인가. 미국이 미리 보고했으면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그렇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 이거 전쟁 상황으로 몰 거냐고. 예. 그러니까 비겁하게 날짜를 12월 3일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날짜였었어요. 아주 예결이 이 시즌에 주중에 한복판에 있었던 날짜니까. 네. 그런데 다른 용인 비교해봤을 때는 이날 미국 생각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들로서는 최적의 날짜였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할수록 뭐 이게 무속이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그게 왕자 아니라 파자에서 왕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동의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서 감행하려고 했던 거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어디입니까? 저기 그 미군 부대 동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기도. 평택? 네, 평택에서 평택. 출발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김용남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준비를 했었던 거네요. 또 하나는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조사도 한참 서면 조사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설령 서면 조사로도 받았으면 무혐의 처리를 그런 할 것도 수도 없었-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엄청 고위직이면 진술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서면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것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뭐 지금도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무혐의를 냈다라기보단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을 수사 네. 대상으로 소환까지 했을 때 그 어떤 정무적인 무게감 그리고 그 역풍 같은 걸 고려해서 아마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정도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검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있었고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2023년 12월에 임명된 그러니까 계엄을 모의한 이후 시점에 임명된 조희대가 내란과도 무관하고 또 정치 개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 혐의도 없고 그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사법부를 그럼 의심하고 지금까지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굉장히 국민들을 엉뚱한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결정 아니냐. 네. 그리고 아니 그 결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그럼 조희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를 하는 뭐 대면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그 어떠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네. 그냥 조희대는 무혐의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입버릇처럼 외치는 어떤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역이야. 우리 건들지 마. 네. 우린 독립군이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이 그대로 발맞춰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진실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저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저는 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뺏어오고 윤석열로부터 그리고 수사 권한도 뺏어오고 네. 결국에는 김건희가 자기 수사 사안도 자기가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 권한만은 같이 안 썼다. 모른다. 아니 그렇게 2023년 10월부터 모의를 하고 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모른다. 모르겠다. 무혐의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 입이 굉장히 무겁네요. 그 한 2년 동안 그 비밀을 그때 지켜왔다는 실제로 건데. 저 윤석열 씨가 입이 그 얘기를 무겁네, 했잖아요. 윤석열이. 뭐
그 아내도 모른다. 네. 아내도 모르게 우리 네. 저기 부인도 모르게 내가 네.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 그 말이 맞았다는 건데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모든 동선이나 모든 이제 심지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그 다른 여러 정상들이 서로 회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갈지 말지도 김건희 씨가 결정하잖아요. 나가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아주 기초적인 개인이 당연히 대통령 또는 리더로서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판단하지 못해서 부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엄을 하는데 김건희 씨의 허락이나 결재 없이 그냥 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혐의를.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건희의 말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요 김건희가. 조은석 특검의 말대로 하자면. 네, 뭐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는- 특검은 또 달라지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또 여기도 뭐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검에 저는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뭐 세강자랑 문자 나눈 거 보니까 뭐 결혼한 것까지도 숨기고 살던데. 아니 그 결혼은 그 결혼이 아니래요. 또딴 거기서 결혼이 있대요? 결혼은 딴 결혼인데 주식 그거는 일당과의 주식 결혼. 일당과의 결혼. 네, 뭐 뭐 그렇게 그런- 또 뭐 은어래요, 얘기하겠지만 은어. 뭐 은어를 쓰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네. 없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건희의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김건희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거니와 네. 그 김건희의 말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까 조이대와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성역화를 시켜주고 이 내란을 접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네. 그동안에 김건희가 보여왔던 이 국정 권한에 대한 사유와 조짐은 심상치가 않다. 네. 이게 매치가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식으로 면죄부주기 수사 결과를 내려놓으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지만은 전 그래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멀지 않아 전 다 밝혀질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국민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네, 믿어요, 이렇게? 안 믿어요. 아리송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은 오늘 특검 수사 종합특검 네. 종합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한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특검도 사실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 모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행동을 하는 거면 실제 특검팀 안에서 수사할 때 얼마나 협조적으로 일을 했을지 비협조했을지 그거는 안 봐도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특검팀을 이끌고 수사를 하는 그 고충은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기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의 종합특검을 하자는 네. 거니까 그렇게 넘겨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니 그 다음에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할 터이니 그 다음은 당신들이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한번 종결 처리가 되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궁극적인 건 아니라서 새로운 증거나 뭔가 사실관계 변경이 있으면 수사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재차, 3차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네. 지금 더 수사가 진척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현실이고 경찰이 그럼 무혐의로 특검에서 넘어왔는데 이거 뭐 이러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실상 수사적인 면에서는 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실제로는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자기들 욕 안 먹으려고 그냥 무혐의로 떨어주는 식으로 이제 허겁지겁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수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어떻게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수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서 다음 과정에서 이어가도록 해줘야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그 진실 규명에 있어서 왜 내란 특검이 회방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사법부 하나의 방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참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이 내란 인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특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면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결론에 자신이 없으면 넘겨야죠. 네. 그럼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이어가서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걸 본인들이 무혐의로 내려주면 이건 조이대한테 훈장 달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이대한테.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 종결 그것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해주면 이거는 수사도 안 해놓고. 그냥 털어준 거예요. 너의 범죄 혐의를 우리가 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그 심우정 체제에서 네.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제가 기시감이 아까 든다고 이야기한 그러니까요. 것이 예.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아니 수사도 제대로 하고서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 앞에 그나마 납득이 되지. 그렇죠. 수사도 안 해놓고 조이대는 뭐 성역이에요 진짜? 무혐의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개입된 거를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논증해보라 해도 논증이 되는데 네. 그 특검은 안 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수사를 해보고 권한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그러고서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 그냥 무혐의로 덮어주고 가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조이대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넘겨서라도 경찰이 이첩해서 계속 수사하다가 종합특검으로 다시 그 환원돼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사 재개의 길을 열어두는 게 맞는데 이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문 닫고 꽝꽝꽝 도장 찍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는 환호하겠지만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우리 국민들은 진짜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거다. 그리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를 쓴다는 것은 내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내란이 다시 발발될 수 있는 여지마저 차단해버리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초반에 이해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런데 오늘 종국에 나온 것은 일부는 그냥 근데 사초를요 뇌피셜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조은석 아니, 특검이 수선했죠, 자기 머리로 지금 이 뇌피셜 사초를 쓰고 있는 이 조이대와 김건희에 한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저런 결론을 그냥 내려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조이대 체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계엄과 내란과 연결돼 있다라는 정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무리 조은석 특검이 저런 식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조이대의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밝혀질 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매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이 나왔는데요. 내란 특검 뭐 윤석열 재구속시키는 등 수사의 진전은 있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과는 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상원 수첩의 진실 그리고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서 진짜 동기가 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상세한 수사 결과를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또 야당에서는 또 특검하자는 거냐, 네. 뭐 내란몰이하냐, 내란몰이하냐, 뭐 그러면은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정쟁으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 앞에서 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전부 나가서 사실은 키세스단이 돼서 나라를 지킨 건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이거를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역사성 맞습니다. 있게. 네. 그런데 특검과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싶기도 해요. 네, 예, 저는 진짜 이어달리기란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네. 이것은 헌재에서도 판단 내렸지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사초를 쓴다면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거기에 헌재든 민주당이든 거기에 부속적인 역할을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시민의 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민의 열망과 시선에 지금 특검이 이제 완전히 부합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물론 저 인적 물적 한계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한 그것을 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찢어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찍고 있어요. 윤석열이 그 무리가 박성재가 네. 이상민이 이 헌정 질서를 다시금 물랑케 하면서 선서도 못하겠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진짜 그렇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조은석 특검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인만 사초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검 행위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초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응원봉의 사초 예. 내지는 객관적 진실로 지금 남아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오늘 이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조은석 특검은 수사도 부실한 상황에서 조이대와 김건희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가장 내밀한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내지는 뭐 거의 준수계급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승리의 경험을 안겨줬다라는 것은 전 이것도 나름의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 결과가 네. 대한민국의 역사로 남는 것이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아쉬운 수사 결과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28일에 있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혜병 특검도 로비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김장원 목사, 뭐 이영훈 목사 교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는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 소환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뭐 경로에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뭐 밝혀냈지만 그거는 뭐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거 저 뭡니까 공수처에서 많이 수사를 해놓은 것도 있어서 일단은 최혜병 특검도 수사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기대가 컸던 내란 특검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걱정이에요. 예, 지금 앞으로 조이대 걱정입니다. 사법부가 예, 얼마나 이 승리의 훈장을 달고 그렇습니다. 더 날뛸까. 전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이대 결론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그 코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좀 필요했는데 결국 못했다. 조은석 특검이 결국 근데 뭐 굉장히 엄청난 칼제비다. 수사는 잘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랬었죠. 왜냐하면 예, 검찰 검찰 그리고 안에서 또 뭐 수사는 제일 잘한다. 감사원에 있을 때도 이성윤 의원은 또 16개 특검 가운데 제일 잘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예, 결과를 놓고도 그렇게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런 정도라면 국민들은 물론 일정 정도 성과는 있다. 초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윤석열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끌어낸 거 이거는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그 이후에 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상당한 저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특검팀이 많이 밝혀냈다. 그러나 조이대,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얘기만 하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꼭 밝혀내야 될 의제들. 예. 그러니까 거기도 갈 김건희 길이 특검마저 이렇게 실망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양평이나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소환하는 건 그거는 이제 경찰로 이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받은 통일교와의 그 고리 그 부분이 좀 마침표가 찍히는 이 정도 이미 그거는 기소가 됐고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매각 매직과 관련해서도 잘 못 밝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저항을 하니까 내가 먼저 뭐 100만 원어치 화장품을 받았다 이배용 거기에 대한 화답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법률적으로 메스를 들고 날카롭게 딱 재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최소한 그래도 그 부분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매각 매직, 로저 비비에 거기에 대한 수사 성과는 최소한 본인들 손에서 내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가 겪고 나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켜켜한 비리를 지금 다 뒤에서 이제 우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지금도 너무 험난하고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인데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사실은 많은 권위를 스스로 좀 잃어버린 면이 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해도 뭐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뭐 조사 대상자들이 결국에는 응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란의 직접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행과 관련된 공천농단,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농단이 가장 수사의 핵심일 텐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실에 거의 뭐 표피에도 저는 접근을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뭐 믿어달라 하겠지만은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이건 뭐 성공한 특검 소리 듣기는 좀 매우 어렵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특검인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관봉권 띠지와 네. 그리고 쿠팡 그 수사외압 논란에 대한 상설 특검 지금 출발해서 특검도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검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존의 검찰이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봐주고 그렇지 않은 뭐 버스 기사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커피 한 잔, 초코파이 하나. 초코파이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소하고 해고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국민적 그 공분 속에서 특별검사라면 그래도 뭔가 좀 억울한 것들 그리고 뭔가 그 부도덕한 것들을 다 밝혀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좀 역부족이었구나라는 뭐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 성과를 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게 역행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면서 여든 야든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이런 그 잣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동이 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반동이 오면요, 다시 또 엄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 단 하루라도 뭐 댁에서 편하게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한남동 관저에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왜 잡혀가지고 체포영장이 왜 자꾸 기각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던 채로 날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또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진전되어야 하고 단 일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요. 엄청난 퇴행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치기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이번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 하나 남은 건데 아마 김건희 특검까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또 그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특검을 추천한 민주당 지도부까지도 이거는 책임론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종합특검 하겠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될 텐데 또 그때는 그럼 어떤 특검을 누가 골라서 또 좋은 사람 올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드러나면 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 편하지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네. 정말 우리가 잘 처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모든 지혜를 다 지금은 묶어내야 될 시점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상당한 지금은 좀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는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얼른 준비해라. 현현현님께서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도 현장에서 치밀하게 꼼꼼히 취재해서 내일 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